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재 트레이더님,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다행히 312지수는 저번 주에 다시금 안착을 했었고요. 우선은 313지수, 그다음에 14지수, 15지수 전반적으로 저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다면 이 구간들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깨고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저항을 받았던 모습들입니다. 대신 야간장 때 우선 추가적인 그림들 시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우선은 걔네들이 안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은 313부터 315까지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래도 다시 중심 구간에 들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312지수를 넘어가고 야간장 때 313을 정착해서 싸워주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우리가 애초에 이걸 계획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면 우선은 의지는 있다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선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장에서의 움직임은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상 저항은 314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아직 높다. 314지수 저항이 예상은 되지만 우선은 가는 것보다는 지켜주고 추가적인 급락이 없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312지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14.00지수의 어제 야간장 그림들에서 우선은 횡보 부합을 띌 가능성이 높다. 자, 우선은 315지수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건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기 때문에 또 급등에 대한 굉장히 급등에 대한 기대치, 물론 그건 유행이라고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선은 바라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314를 넘어가기 전에 314 부근에서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도 눌림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4지수 저항에 314지수를 안착하게 된다면 걔네들은 다시 수렴 구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만 가지시고요. 눌림 매수 위주의 대응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314 부근에서 신규 매수를 쫓아가는 거는 우선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부터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우선은 횡보 부합을 띄고 있습니다. 94점 잠시만요. 94.40에서 94지수 부근에 횡보 부합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은 얘네들을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얘네들 혼자서 뛰는 것처럼 여전히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갇혀 있고요. 걔네들 갇혀 있는 거는 우선은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아래 구간, 유로 달러는 위 구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전히 예상대로 저번 주에 위아래로 매수와 매도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들 보합을 설정해서 싸웠었죠. 자, 예상처럼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추세가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은 예상 저항들 1.1740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16200대 그대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단 지지력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얘네들은 잘 깨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의 중심에서 저번 주 말에 위아래로 크게 요동친 다음에 전체 큰 흐름 속에서의 중심 자리에 갇혀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시아 유럽장
초반장까지는 이 구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굳이 이 1.16, 600 때부터 1.16, 850 때 위아래 벗어나기 전에는 얘네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얘네들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들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위아래를 어디를 치는지 확신을 본인이 갖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아직은 위아래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월요일이나 그 다음에 특히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유럽장 섹션, 특히 미장 섹션 시작을 하면서부터 얘네들이 움직임이 작다 그러면 걔네들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위아래 최대 칠 수 있는 바운더리 중심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에서는 크게 이격을 하지 않고 돌파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걔네들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걔네들을 하려고 하면 걔네들은 추세선 하단부에서 다시금 배팅을 들어가는 게 좋다. 한마디로 이런 거겠죠. 자, 매수를 잡고 싶으면 우선은 여기서 움직임이 여린 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 있을 때 이런 구간의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아니면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1차, 2차 이런 전략들을 펼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자,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68.70대까지 최대 가능성이 열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30부터 40까지 제가 매수로 끌고 간 다음에 다시 매도로 돌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에 저희가 68.50대 맞고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요. 걔네들은 다시 저가를 낮추는지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거겠죠. 추세를 완전하게 깬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 시 67달러를 맞고 싸워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67달러 오면 다 매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은 그 자리까지 오지 못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66점 중반 자리 맞고 오늘 반등 매도를 위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66.4050 때는 강한 매물대 저항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4.50을 길게 봅니다. 단 64.50을 본다 생각하고 쫓아가는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아래 연자리가 아래는 64.50, 윗자리는 68.50이었습니다. 68.50에서 매도를 치면 우선은 67달러까지 끌고 그걸 익절을 잡고 끌고 가고 다시 빠졌을 때는 반등 시에 재매도를 노리는 전략이었죠. 한마디로 반등 시 재매도를 노리고 짧은 손절로 갖고 가는 전략이고요. 신규로 얘네들 찍겠지 하고 쫓아가다가 얘네들 안 빠지거나 늦게 되면 얘네들은 최저가에서 잘못될 우려가 높다. 한마디로 하루 이틀만 걸리더라도 물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등 없는 매도 전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치고 얘네들 홀딩 전략을 펼치신 분들은 이런 구간들 넘어가지 않으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좀 더 여유있게 보신 분들은 66.50대도 아니겠죠. 66달러만 넘어가지 않아도 걔네들은 롱프로 홀딩하셔도 좋다. 윗구간에서 끌고 와서 익절을 잡고 추가 홀딩 하신 분들은 당연스럽게 막히었기 때문에 또 막히겠죠. 그래서 66달러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고 쫓아가는 건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계속적으로 6월달 금리 상황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6월달은 할 가능성이 높다. 자, 당연히 달러 강세에 다시 배팅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저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자, 아직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가 테스트라고만 보면 되시고요. 대신 올라온 차트를 매도로 못 밀 이유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반등시 매도 위주로 보시고
우선은 전체 흐름들은 아직은 다 보합입니다. 그래서 보합권 매매라고 이해해도 똑같고요. 대신 매도 위주의 보합권 매매를 펼치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예상 저항들 1333달러 그대로 예상을 들 거고요. 잘못됐을 때 대비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위를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시점 매매 저항은 1305달러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90을 둡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구간에 얘네들 매도 전략 펼치시고 손절을 잡고 나서 얘네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윗구간에서 다시 재매도를 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막고 싸워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막지 못한다면 얘가 뚫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서의 매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뚫리면 매수겠죠. 그래서 우선은 반등 매도에 얘네들 부합을 보시라. 대신 예전에 얘네들 돌파할 때 체크를 하려고 했던 자리들은 그대로 열고 매매 대응을 세우겠다 이 이야기고요. 그 대신 이 구간은 막고 얘네들 짧은 반 토막의 바운더리에 매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아래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로 대응하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자리에 올 때 대응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큰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